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3월 들어서 읽었고 또 읽고 있고 또 산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요즘 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달인가 책을 꽤 많이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근데 이번 3월은 역시 새학기 개강을 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앉아서 영상을 찍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게 느껴지는데 이번 요즘 책 영상은 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늘 그랬듯이 제가 요즘 읽은 책들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최근에 완독한 책이 2억 권 정도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책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또 만들 생각이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좀 아껴두려고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보니추이 작가의 수영의 이유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수영에 관한 책, 수영에 관한 논픽션인데요. 인간이 수영을 하는 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혹은 동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책은 그것에 맞게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에는 생존, 건강, 공동체, 경쟁, 몰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수영, 건강을 위한 수영,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하는 수영, 경쟁 방식으로서의 수영, 그리고 내면으로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수영,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저자 자신이 수영을 하면서 겪고 느꼈던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수영 이야기, 그러니까 그 경험을 듣고 글로 옮긴 것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겁이 많아서 수영을 배운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아시다시피 제가 물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책은 물속 풍경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 안으로 인간이 들어가는 행위에 관한 책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늘 물속이라는 공간 자체에만 매료가 됐었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헤엄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지점에서 이 책이 확 끌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수영을 하는 걸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행위를 하는 걸까? 수영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느낄까 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포츠로서의 수영뿐만 아니라 수영의 다양한 측면이 담겨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난파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차가운 바다를 오랫동안 헤엄쳐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그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의 이라크에서 이루어졌던 수영 강습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데 모으고 또 잠시나마 좀 평화롭게 했었는지, 인간이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행위가 내면과 정신에 어떤 좋은 작용을 불러일으키는지 등등 수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행위이고 또 여러 방면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자연스레 수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물에 몸을 맡기고 또 온몸을 사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느낌을 굉장히 열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쓴 바가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미래에 언젠가 내가 용기를 내서 수영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조심스레 좀 세우기도 했어요. 수영을 할 줄 알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기억하고 계신 그 감각을 한껏 불러일으키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저처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수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력적인 행위구나라는 거를 느끼시면서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물을 좋아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물에 찰방거리는 그 느낌과 소리, 물이 튀길 때 그 짜릿함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정말 제가 물 옆에 서 있는 듯한 혹은 저기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아주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서도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3월 초에 읽었던 책인데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논픽션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권 요즘 읽은 책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책.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저는 전자책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워낙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동화인데 성인 독자가 굉장히 많이 읽은 책이기도 하고 어른을 올린 책 하면은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런 책인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노든이라는 이름의 흰바위 코뿔소의 과거에서 시작합니다. 노드는 코끼리들이 모여 사는 코끼리 고아원에서 지내던 코뿔소였는데요.
이곳에서의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지만 더 큰 세상, 그리고 코뿔소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랄지 열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커져서 결국 이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서 바깥 세상에서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아내를 만나서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코뿔소의 뿔을 노리는 사냥꾼들의 습격을 받아서 아내와 딸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 노드는 여러 번의 상실을 거듭 겪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단 한 마리의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또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함께 길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종이 전혀 다른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직접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어떤 동화는 거의 어린이 독자들만 읽는 반면 또 어떤 동화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성인 독자들이 함께 읽는단 말이죠. 동화는 어린이들만 읽어야 돼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작품도 있고 이런 작품도 있는데 과연 그건 왜 그럴까? 어떤 요소가 성인 독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다들 각자 다른 감상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어린 펭귄을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노든의 마음에서 정말 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감동이라는 단어도 조금 얄팍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 노든은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앞서 가족을 잃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상실을 겪는데 자기 뿔조차도 잃었단 말이죠. 이거는 표지 그림에서도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이 코뿔소는 자신의 뿔조차도 잃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흰바위 코뿔소는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 라는 그런 아득한 외로움을 안고 있죠. 이런 존재가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이 작은 펭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이 펭귄을 만나게 된 것에도 깊은 이야기와 또 사연이 있는데 그리고 노든 자체가 이미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아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연령대 폭이 넓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훨씬 더 많이 겪은 캐릭터인 거죠, 이 캐릭터 자체가. 그 점에서 더 많은 나이대 독자분들께서 이 노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이나 혹은 경험들을 좀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이 세상은 뿔 사냥꾼이 코뿔소를 죽이고 그리고 폭격이 일어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잔혹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하면서 나아가는 이 여정, 종의 구별이나 장애의 유무, 성적 취향, 겉모습 이런 것들이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 이 든든한 관계를 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일러스트가 이러한 감정을 훨씬 더 증폭시키고 또 일렁이게 하는데요. 루리 작가님의 그림은 제가 이전에 도시 악어라는 책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역시 색채의 대비와 일러스트 스타일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리고 순간을 포착하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특히 알에서 깬 펭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하늘과 노든을 바라보는 순간이라든지 혹은 둘이 함께 길을 나서는 때 마주하는 장면들이라든지 많이들 이미 읽으셨겠지만 아직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길지 않은 분량인데도 여러 부분에서 멈칫하고 감정을 좀 추슬러야 하는 그런 책이에요. 아마 노든과 펭귄에게서 또 자신을 발견을 하고 그로 인해 잔잔한 위로를 받는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책들을 읽고 싶고 또 이것저것 좀 기웃기웃하고는 있는데 정말 책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졸려요. 체력을 바닥까지 긁어서 통학을 하는데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저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서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새 책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 책은 실비 제르맹 작가의 페르소나주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1984 북스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출간 예정이라는 소식을 본 순간부터 손꼽아 기다린 책이에요. 혹시 오늘은 서점에 깔리지 않았을까? 혹시 오늘은 내가 이 책의 실물을 서점에서 영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재고 확인을 맨날 했던 책이거든요. 이번에 출간된 이 책은 말씀드리자면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입니다. 소설 쓰기와 소설의 등장인물들에 관한 에세이이고
에세이임에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또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의 문장들이고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느낌이 끊임없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멋지고 정돈된 말로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럴 역량은 되지를 못해서 저에게는 꽤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는 책이에요. 진도를 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아마 두세 번은 그리고 더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영상에서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새 책이 나왔다고? 그리고 이 1984북스 출판사의 책도 그간 꼭 읽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크리스티앙 보뱅 작가의 책 작은 파티 드레스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출판사인데 이 만듦새에서도 이 책에 대한 굉장한 애정과 섬세함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 표지를 보고서 와 진짜 제가 그간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떠올렸던 이미지와 색감 그게 너무나도 잘 구현된 표지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책에 대한 감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까지는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작가님의 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소설 쓰기에 대한 그런 책을 드디어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쁜 상태이고요. 여러분께도 이 소식을 늦지 않게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달려가셔서 이 책을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한 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건 제인 오스틴 작가의 오만과 편견 오디오북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이고 전혜리 그리고 김두희 성우님께서 낭독을 하시는 오디오북입니다. 직전에 들었던 오디오북이 왕자와 거지였어요. 그것도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중에 한 권인데 사실 그거는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북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 그냥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자체가 그냥 저에게는 좀 재미가 없어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다음 책을 고르는데 고민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가 오만과 편견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성우분들의 낭독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각 인물마다 개성도 너무나 잘 드러나게 표현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듣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오만과 편견을 읽었는데 언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처음 읽는다 셈치고 그냥 편하게 오디오북으로 다시 듣고 있어요. 이제 막 1부를 다 끝냈습니다. 16시간 반짜리거든요. 남은 분량이 좀 아득하기는 한데 그래도 차근차근 들으면 언젠가 다 듣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견을 한 건데 곽윤상 성우님의 새로운 오디오북이 떴더라고요. 닥터 집하고 아마 이 오만과 편견을 다 들으면은 그거를 듣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윤상 성우님이 또 낭독 안 하시나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튤립이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은 닥터 집하고에 조금 더 흥미가 가는 것 같아요.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서 오디오북을 많이 만들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골라 듣는 재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서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경험이 아주 좋아. 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고 아무튼 이렇게 두 권이 제가 요즘 읽고 또 듣고 있는 책들이고요. 여기서 조만간 한두 권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어떤 책들을 또 읽을까 좀 책장을 이렇게 뒤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욕심내지 않으려고 이미 시작한 책들부터 좀 끝내보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참 쉽지 않네요. 학업과 독서를 병행하는 게. 마지막으로는 요즘 산 책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개강을 하면서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에도 꽤 자주 갔었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서점으로 자꾸 샜어요. 집으로 안 가고. 그래서 요즘 책을 좀 샀어요. 근데 하나는 이미 읽고 있는 책으로 아까 페르소나주 그 책으로 소개를 했고 다른 두 권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좀 아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두 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여드릴 이 책은 제가 개강 브이로그 영상에서 잠깐 사는 거를 보여드렸던 책이기는 한데 이 책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마일 카다레 작가의 돌의 연대기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저자는 알바니아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하고요. 이 책은 익명의 돌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비극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작가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그리고 책 소개를 아주 자세히 읽은 것도 아니에요. 대략적인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하는 그 컨셉 정도만 잡았는데 제가 이 책을 산 거는 총 3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창실 번역가님이 번역하신 책이다. 둘째는 문학동네에서 나왔다. 셋째는 띠지에 무구한 소년의 눈에 비친 광기와 환상의 연대기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이 3가지가 저에게는 단박에 연상시키는 책이 하나 있어요.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분노의 날들. 분노의 날들 그 책도 이창실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셨고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 역시 광기와 환상의 이야기이거든요. 사실 도래연대기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것도 제가 알라딘 검색창에 이창실 번역가님의 성함을 검색해서 알게 된 거고 제가 작가가 아닌 번역가님의 성함을 검색해서 책을 찾아서 산 경우가 사실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분노의 날들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기대감이 아주 만땅인 상태입니다. 제가 첫 페이지를 펴서 중간에 있는 문장을 아주 랜덤하게 그냥 읽었거든요. 이처럼 굳고 단단한 외피 속에서 삶의 부드러운 과육이 생장하고 있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저는 아름다운 문장을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당장 읽고 싶은 마음 반, 완벽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고 싶은 마음 반이에요. 사실 이 책에만 몰입할 수 있는 아무런 방해물과 제약이 없는 그런 완벽한 순간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그래요. 이 책은 뭔가 급하게 읽고 싶지 않고 뭔가에 쫓기면서 읽고 싶지 않은 아무튼 이 책을 그래서 광화문 교보에 갔더니 재고가 딱 한 권 남아있길래 그것도 그냥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 직원분께 따로 문의를 해서 직원분이 직접 찾으러 가셔야 하는 그 창고 같은 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재고가 딱 한 권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겟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역시 제가 안 샀을 리가 없는 책이죠. 저를 굉장히 들뜨게 하는 책인데 구병모 작가의 위저드 베이커리 개정판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우선은 표지가 정말 멋있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다이애건 엘리를 좀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위저드 베이커리는 학창시절의 저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줬던 그러니까 원래도 책을 좋아하는 편이긴 했지만 특히 소설, 한국 소설 읽는 즐거움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줬던 작품인 것 같아요. 2008년인가 2009년에 처음 나왔던 책인데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거죠. 이번에는 창비의 소설 Y 시리즈 중에 한 권으로 개정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비로운 베이커리. 그런데 약간 섬뜩하기도 한 그런 베이커리에 숨어든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 저에게는 이미 3권의 위저드 베이커리가 또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알라딘 본투리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몇 년 전에 한정판으로 나왔던 그런 에디션이 있고 그리고 출간 10주년을 기념해서 교보문고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리커버 에디션이 있어요. 그 한정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번 이 개정판이 4번째 책인 거예요. 위저드 베이커리 하나만으로도. 아무리 개정판이라고 해도 내용이 다 같은데 굳이 같은 책을 4권이나 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책을 사는 게 독자인 제가 작가님을 덕질하고 응원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아깝다거나 불필요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개정판이 나온다라는 그 소식을 창비 블로그였나 인스타그램이었나 어디서 처음 봤을 때부터 진짜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무튼 위저드 베이커리는 구병모 작가님의 등단작이자 제가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책이기도 하고 소설 읽는 즐거움을 거의 처음 알게 해줬던 책이라서 저에게는 더더욱 뜻깊은 작품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되어 나와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읽은 지 이 책 꽤 됐거든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이 책의 결말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의 결말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샀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학생으로서든 독자로서든 북튜버로서든 좀 갓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알차게 하고 싶은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저기 쌓여있는 저런 일들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왜 계속 미루고 있지? 이런 생각에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영상을 만드는 게 한 번도 지루해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개강을 했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만큼 이렇게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영상 올리는 텀이 좀 늘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금방 찾아뵙도록 할게요. 좀 더 빠른 독서 근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또
열심히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이!